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업비트에서 이 같은 대규모 해킹이 일어난 건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정확히 6년 만입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와의 기업 융합을 발표하면서 이때까지 쌓아온 내공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지난 8년간 두나무는 거래대금, 기술, 평판 관점에서 글로벌 선도거래소로 성장하였습니다. 두나무는 지난 8년간 빠르게 성장해왔고 이제 더 큰 도약을 할 타이밍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기자간담회가 끝난 이후 업비트에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습니다. 오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2분쯤 일부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 자산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 측이 비정상 출금 발생 시점에 가상자산 시세를 기준으로 집계한 피해 규모는 445억 원에 달합니다. 업비트는 비정상 접근을 인지한 직후 디지털 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서비스 긴급 점검을 실시했는데 서비스 점검 사유가 해킹임을 밝힌 시점은 낮 12시경, 기자간담회가 모두 끝난 이후입니다. 두나무 측은 간담회 때문에 해킹 사실을 늦게 공지한 것은 전혀 아니라며 피해액 전액은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비트에서 6년 전에도 58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보안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6년 전에도 이제 똑같은 거래소에서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해킹에 대한 모의 훈련도 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계속 구축해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사전에 좀 더 예방하지 않을까. 경찰과 금융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두나무를 상대로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해서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오전 4시 42분쯤 일부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 자산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됐다고 공지했습니다. 피해액 규모는 비정상 출금 발생 시점에 가상자산 시세를 기준으로 약 445억 원에 달합니다. 오 대표는 비정상 행위가 탐지된 즉시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점검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나무는 회원 자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액 전액을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업비트에서 이 같은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한 건 2019년 11월 이후 6년 만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와 1위 가상자산 거래소가 만나 20조 원 규모의 대형 디지털 금융기업이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 신흥 금융 생태계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은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금융계열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를 품게 됐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주식 교환 형태로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하면서입니다.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2.54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포괄적 주식 교환 비율은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기업 지분 가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병안은 내년 5월 22일 예정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합병이 최종 성사되면 시장에서 네이버 파이낸셜 5조 원, 두나무 15조 원으로 평가되는 만큼 20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함께 발행한 뒤 네이버 페이를 통해 결제하는 등의 새 먹거리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간편 결제와 가상자산, 디지털 지갑 등을 모두 담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단숨에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이버의 입장에서도 주요 사업 영역인 검색과 쇼핑에 이어 가상자산 기반으로 사업을 넓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사의 합병 과정에서 진행되는 규제 당국의 심사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두 사업자가 국내 온라인 간편 결제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체들인 만큼 양사 결합이 시장 독과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양사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사는 27일 네이버 사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 뒤 글로벌 공략 등 성장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네, 5년 전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해킹 공격을 받아서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코인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세탁된 자금은 북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여 개, 580억 원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당시 해킹 공격이 이뤄진 사실은 파악됐지만 그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격자를 추적해온 경찰은 이 사건을 북한 해킹 조직들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해킹 조직이 주도한 범행이었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해킹 사건에 있어 국내 수사기관이 범행 주체를 북한으로 지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북한이 사용한 IP 주소, 가상자산이 흘러간 경로 등을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해커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란 뜻의 북한어휘, 허란 일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은 탈취한 이더리움 57%를 비트코인으로 바꿨고 나머지는 중국, 미국 등 해외 거래소로 분산해 세탁했습니다. 자금 세탁을 거쳐서 현금화하고 있고 아니면 다크웹이나 그런 데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적이 어렵도록 자금을 세탁한 탓에 자금 대부분은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스위스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던 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줬습니다. 세탁된 자금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걸로 추정됩니다. 유엔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자금을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재원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네, 5년 전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해킹 공격을 받아서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코인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세탁된 자금은 북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여 개, 580억 원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당시 해킹 공격이 이뤄진 사실은 파악됐지만 그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격자를 추적해온 경찰은 이 사건을 북한 해킹 조직들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해킹 조직이 주도한 범행이었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해킹 사건에 있어 국내 수사기관이 범행 주체를 북한으로 지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북한이 사용한 IP 주소, 가상자산이 흘러간 경로 등을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해커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란 뜻의 북한어휘, 허란 일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은 탈취한 이더리움 57%를 비트코인으로 바꿨고 나머지는 중국, 미국 등 해외 거래소로 분산해 세탁했습니다. 자금 세탁을 거쳐서 현금화하고 있고 아니면 다크웹이나 그런 데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적이 어렵도록 자금을 세탁한 탓에 자금 대부분은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스위스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던 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줬습니다. 세탁된 자금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걸로 추정됩니다. 유엔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자금을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재원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